안녕하세요. 조양현입니다. 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또 이제 뭔가 끝난다는 그 느낌?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해피엔딩 다 그렇겠지만 이제 성향상 해피엔딩이 좋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뭐, 마지막에 주인공 죽는다거나 뭐 이러면 되게 뭐 누군 그러더라고 여운이 남는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어, 뭐든지 다 해피엔딩이 좋고, 어,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걸 이제 딱 마음속에서 주문처럼 외우는데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과정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결국은 잘 될 거고 나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다. 그걸 이제 뭐 인생 전체로 놓고 봐도 되고요. 한 해로 놓고 봐도 되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그래서 그걸 뭐 올해 근데 마무리되는데 내가 뭔가 잘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그냥 2년으로 연장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삶의 태도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지금 좀 뭔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을 되게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주문처럼 많이 외우면서 살아서 해피엔딩이라는 걸 말도 좋아하고 실제로 모든 건 이제 해피엔딩을 되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메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해피엔딩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다른 사업은 뭐 그러면 해피엔딩이 아니냐 그런데 확률적으로 결국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면 아메이처럼 되게 계속 꾸준하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보죠.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행사하고 지금 40주년이 거의 또 이제 오더라고요. 그 30주년 행사 때 장학금 뭐 그리고 뭐 돈 제일 많이 냈던 그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10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40주년을 가니까 그 사이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률을 놓고 보면 일반 사업은 해피엔딩으로 가기가 참 점점 확률적으로 어려워진다. 지금 전반적인 뭐 이런 세상이 변하는 속도나 요즘 분위기 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 해피엔딩인 아메이가 그래서 더 와 닿고 그렇습니다. 음, 그 아메이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특히 아메이는 뭐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뭐 뭐든 마찬가지지만. 근데 해서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일은 하면 된다는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걸 좀 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 그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답은 딱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괴로워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안 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그 답을 알고 있으면, 그럼 이걸 하면 되고, 여기를 좀 채우면 된다는 아주 심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막연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사실은 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꿈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고, 그만큼 하고 있냐. 그것도 메타인지에 딱 내거 보면 내가 꿈은 이만한데 하는 건 요만큼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은 안 이루어지죠. 아메이를 떠나서.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목표, 내가 추구하는 목표만큼 내가 그만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돼요. 그걸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점검을 안 해보니까 막연히 바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내가 그냥 하면 언젠간 되겠지. 물론 언젠간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만큼 하고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메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냐 그러면 성장하는 사람은 미팅에 보이는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그 내 사업을 끌고 가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저는 미팅이에요. 뭐 그냥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미팅이라고 생각해요. 미팅에 오면 모든 거가 이제 하게끔 되죠. 그래서 미팅에 보이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뭐, 어느 날 성장해갖고 나타나는 사람, 미팅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선후행을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성장해서 미팅에, 나 성장했으니까 미팅에 좀 나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미팅에 계속 있던 사람들 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미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면 미팅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훨씬 좋아요. 그게 아까 뭐 안영훈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오너십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주인의식이 생기거든요. 내가 미팅에서 뭘 역할을 해. 그게 뭐 봉사든 아니면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역할이긴 하죠. 일단 그거 자체가. 근데 나와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자꾸 하면 이 미팅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아메이를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미팅을 계속 나오는 거고 또 기왕 나오면 내가 뭔가를 여기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핀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사실 뭐 좀 이렇게 말하자면 별로 없을 때부터 그런 거 찾아갖고 엄청 하려고 했고 되게 많이 했어요. 자신 있게 내 사업의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뭐 저는 누구 못지않게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건 자신 있게. 그 봉사 같은 거, 뭐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특별한 뭐 무슨 뭐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꾸준하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꾸준함은 쉽지 않아요. 꾸준함이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그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제가 사업을 해보고 다른 일 뭔가를 몇 가지 해봤을 때, 스스로를 딱 주제 파악이 된 거죠. 말하자면. 메타인지가 딱 발현이 되면서,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내가 뭔가 결과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려고 하면 그냥 저 힘들다고 하는 꾸준함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팅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나와서 1시간 전 정도의 미팅에 저는 항상 도착을 해요. 줌 세팅하고 하려면 하면 힘들지 않냐 그러면 아니 그냥 1시간 전에 먼저 나오는 걸로 그냥 세팅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그걸 지금 4년 정도째 계속 뭐 그냥 해요. 그래서 뭐 무슨 마음과 그러니까 저는 이 미팅 자체가 내 미팅 같고 어떤 미팅을 하더라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거고, 뭐 아까 새로운 바이크 나왔지만 그거 나오는 순간부터, 뭐 특별한 일 없어 매일 타요. 그 해마다 5,000km를 타고, 올해도 지금 1,600km 정도 탔어요. 올해도 5,000km를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타는 정도의 습관이 붙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냥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마침 좋은 툴이 나와서 그거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잘 것 없으니까 나는 꾸준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그냥, 뭐 하나 해갖고 타협 안 하려고 하고, 바이크도 타기 싫은 날이 있지만 타협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꾸준하면서 물러서면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해? 이런 생각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약간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려고 이제 소비자 관리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2월 달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소비자 몇 명 되지도 않죠. 저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7월 달 또 열심히 썼어요. 그 8월 달쯤 되니까 이제 쓰기가 싫어진 거죠. 안 썼죠, 잘. 한 3개월쯤 되면 저렇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회계연도 새로 시작되면서 내가 이렇게 뭘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달부터 다시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딱 그치고 있다가 다시 쓰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뭐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10월 달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 그리고
어,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커졌어요. 그 제가 저기 주문 건수랑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매달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고요. 주문 건수가 지금 저기 23이라고 돼 있는 숫자가 주문 건수거든요. 저기 한 30건이 되는 게 일단 1차 제 목표인데, 저기 보면 제 소비자들은 뭐 저는 세제 이런 소비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의 단백질이나 유산균, 굿모닝을 통해 갖고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하면서 만들어진 소비자라 갖고 평균 주문 건당 평균 PB가 10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5만 이상은 무조건 돼요. 그러면 30건이면 저게 150만 PB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로 나타나는 PB가 매달 150만, 내 자가 소비까지 하면 한 200만, 여기서 빅 아이템이 한 달에 한 두 개 정도씩 나가니까 300에서 400.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는데, 음, 많게는 한 600만까지도 제가 PB를 소비자를 통해서 만들고, 최소 한 300 정도는 돼요. 그럼 되게 바쁘지 않냐? 전혀 하나도 안 바빠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가지고 매달 꾸준하게 쓰는 소비자를 15명 만들려고 목표를 하고 주문 건수를 저렇게 만드니까 지금 이번 달 12월 달인데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주문 건수 20건 정도 이전까지 됐고 제가 그저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그냥 꾸준하게 하면 뭔가 쌓여요. 그러니까 6월 달, 8월, 7월, 8월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다가 9월 달 지나면서 10월, 11월, 11월, 12월 달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이걸 통해 갖고 개인 PB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동안 이렇게 좀 뭐랄까 집계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0만, 400만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수입이 사실은 굉장히 되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뭔가 목표를 간다고 할 때, 한 4, 500만 PB를 내가 소비자로 뭔가 핸들링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목표들을 훨씬 더 좀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 많이 하는 뭐 여기 김춘하 사장님 이런 분들 보면 웃겠죠. 이런 거 보면. 근데 저는 저걸 이렇게 늘려갖고 나가는 게 꾸준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메이처럼 저는 하는 거. 저 위력을 알고 있거든요. 저게 시간이 지나면 제가 계속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남자지만 소비자 1,000만 매출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서 지금 저 정도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 안 하면 뭐 방법 없는 거고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근데 저걸 하는 게 능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저거 그냥 동그라미 치고 계속 하고 정리하기 싫은 거 계속 하고 밀렸던 것도 몰아가고 카톡 보면서 주문 받았던 거 또 정리하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약간 습관이 좀 되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우리가 뭔가 툴로 제시되는 것 중에 제대로 활용할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거는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할 정도의 그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누구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갖고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뭐 이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둘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 뭔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게 없으면 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느껴봤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평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만한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쨌든 계속한다. 뭐 이러는 거. 그래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꾸준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빨리 하는 거. 빨리 시작하는 거. 남들 망설이고 뭐 주저하고 뭐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시작해버려요, 일단. 그거 두 개는 좀 습관이 딱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 만들면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남들이 고민할 때 그냥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남들이 중간에 지칠 만한 쯤 돼도 약간 쾌감이 와요.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었겠구나, 포기했겠구나, 라고 할 때 저는 기분 좋게 계속하죠. 그런 것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바이크, 미팅 참석하는 거, 미팅 일찍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노트 뭐 이런 거. 그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내 의지만 가지고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뭐 별거 아니고 부끄럽지만
이런 걸 계속 꾸준하게 한다.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요즘 제가 홈미팅에서 이거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어, 그 책을 정리했던 것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 뭔가 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언제 좌절하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좌절하죠. 그때 맥탁 풀리고 아메이가 대표적인 그거예요. 뭔가 갈 데가 없고 연락할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계속 무엇인들 해야 될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매일 바이크 타는 것도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든 거고 소비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정리를 해보고 안 되면 거기 지난 소비자들 거 한번 뒤쳐다보고 이러는 그 뭔가를 한 걸 만드는 거죠. 그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뭔가를 계속 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는 거죠. 나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내가 뭐 안 된다고 그냥 저거 안 되는 거잖아라고 결론을 섣불리 내리고 그만뒀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좀 쉬어야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만족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그 매일 좌절을 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성공이 쌓여갖고 기분 좋아서 계속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을 나서는 데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나서는 데 성공한다는 거.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너무,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이 길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먹고 사는 일로 하고 연결이 돼.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가수? 자기 노래 뭐 부르고 연예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 같은데 돈도 엄청 벌고 운동선수들 자기가 물론 그 사람들도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면 엄청 힘들죠 고민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그게 먹고 사는 일에 충분히 뭔가 커버가 된다 이러면 일이 길이 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이제 제 길이 됐죠. 근데 아메이 사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냥 제 길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왔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아쉽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나이를 먹고 이러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건 있는데 그 제가 아까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하면 나이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상태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이 해피엔딩인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런 날들이 쌓이면 그 인생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이 이제 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냥 내 길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일이 길이 되려고 하면 일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말장난을 하죠. 그러니까 0.8이나 0.9는 일이 아니에요. 그 내가 왜 지금 뭔가 이걸 통해 고 만족감, 행복감, 해피엔딩 같은 어떤 그 느낌의 자신감이 없냐 그러면 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좀 가야 돼요. 0.7, 0.8, 0.9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직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되죠. 결과는 나온다. 나올 만한 일을 하자. 어, 내 아메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면 좀 견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갖고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 나올 만한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결론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드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끝없는 고민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인생 자체도 그렇고, 뭐 아무리 그거 없으면, 오죽하면 그냥 트렌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보하가 나왔겠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뭐, 그냥 별 고민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고민이 생기면 이제 회피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는 거죠. 여기에도 자기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어느 순간, 예전에는 피했던 것 같아요. 저런 거
맞서서 싸우는 그런 투쟁심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제 맞서서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피하진 않아요. 최소한 그 자리에서 버텨요. 그 자리에서 그 고민을 그냥 안고 있지. 거기서 뭐 물러나서 나중에 이 고민이 해결이 되면 다시 나타나겠다. 뭐 그런 그 소설 같은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고민이 딱 생기면 거기서 그냥 버텨요. 뭐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버티고 물러서지 않아요. 나는 어려움이 오면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인가. 예전에 저도 어려움이 오면 내가 왜 지금 이걸 못하고 내가 이걸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엄청 변명을 했거든요. 그게 자기 위안이라도 되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엄청 변명거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다 맞아요. 뭐 이래서 못하는 거고 저래서 못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변명거리보다는 방법을 찾으려는 습관을 이제 더 들이려고 하죠.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어쨌든 끊임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연속인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는 고민 오면 회피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고요. 어려움이 오면 변명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아니면 사업적으로 보면 스폰서가 나를 바라봤을 때 저렇게 늘 뭔가 오면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뭐가 그거 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변명으로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나 너무 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요. 좀 쪽팔릴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민과 어려움이 와도 평정심으로 계속 그 할 일을 그냥 하는 거. 그 책에서도 제가 정리하면서 그게 나와서 그냥 같이 한번 어, 공감을 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평정심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온 말이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 책의 구절이. 이게 멘탈의 연금술에 나와 있는 책이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나는 한 평정심에는 좀 훈련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런 능력이 있나? 그래서 그 평정심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 그럼 나도 능력이 하나 생겼네. 그럼 내가 다른 사람과 자신 있게 나는 이 정도는 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좀 이렇게 쉽게 기복 있게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자. 그래서 훗날 우리가 후회하는 게 무언가 보면 내가 목표했던 대로 뭔가 했던 게 예측대로 안 돼서 예측이 빗나가서 아니면 내가 막 계속 걱정했는데 거봐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 내가 막 이거 못한다 그랬는데 진짜 못해버렸잖아.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래요. 그 해피엔딩인데 중간에 막 주인공 고생하고 그러니까 아우 나 저런 거 진짜 짜증나서 못 봐 그러고 그게 더 이상 안 봐버리면 해피엔딩을 못 보잖아요. 마지막엔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봐. 그리고 중간에 내 스토리에서도 내가 중간에 그냥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면 이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거기였었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 그냥 판단을, 아유, 그냥 뭐,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런 판단을 내렸거나 아니면, 아, 지금은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요 상황이 좀 모면이 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판단을 했거나, 뭐 이런, 그게 다 섣부른 판단이잖아요. 회피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 찾은 거고, 그 자리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방법을 찾으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 섣부른 판단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능력, 남다른 예전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거 갖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평정심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왔을 때 그 흔들림 때문에 위기가 오면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난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정심을 딱 찾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좌절, 두려움, 고통 다 느끼죠. 근데 침착한 평정심으로 그 감정들이 쉽게 휩싸이지 않게 자꾸 스스로 갑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오면 나중에 웬만한 두려움이나 고통 같은 거는 뭐 그렇게 그게 안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쉽게 빨리 털어버릴 수 있지.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두려움, 고통, 공포 다 느껴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주저앉고 이러진 않고 그런 감정이 오지만 빨리 툴툴툴 털어버리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 대표적인 거 같아요. 뭔가 예측이 빗나갔어. 잘 안 됐어. 내가 결국은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안 됐잖아. 이랬을 때 오는 어떤 그 마음에서 그 좌절, 그럼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 평정심이잖아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한 4년 남았네요. A70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 여기서 누가 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A70 마지막 행사의 마무리 미팅 때 저걸 보여주면서, 저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A70 때 또 그 사람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제가 이제 받아서, 너무 좋았죠. 제가, A60 때 라스베가스를 가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라면, 그, 그, 뭐, 정말 좋았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지금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여행 사진 같은 거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여행지는 사실 2번 본 거 별로 없어요. 이걸 제일 많이 봐요. A60 때. 왜 그러냐면 거기 그때 그 느낌 이런 게 너무 가슴이 보기만 해도 설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전체 미팅 하는 데서 이 창업자 가족들이 내려오는 Just a reminder, Founders Council members, please remain for a photo in section 106. Thank you. 저는 이제 저 위에 어디 좀 앉아 있었겠죠. 이 다이아몬드이 전 세계에서 모였고 거기 창업자 가족들이 양쪽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냥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찡함이었어요. 감동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저기서 저 장면을 볼 거다라는 그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능력을 필요한 일이 아니고 그냥 꾸준함에 그 마음이 필요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좋죠. 창업자 영상 보면서 최근에 나온 영상 하나 있어서 같이 볼게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 책상 위에 종이 놓여 있다. 그 대목이었거든요. 저도 저 종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뭔가 그 평정심을 찾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용기를 줬던 그 물건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런 게 있냐. 그거는 그냥 내가 이 물건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와 봤냐. 저는 지나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됐고 그걸 보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런 종을 하나씩 집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어, 위로를 주고 용기의 원천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게 뭐 있으면 좋죠. 지금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종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나왔죠. 어려움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뭐 당연히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아메이는 분명히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거기에는 어, 나의 다이아몬드 자리도 있고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해피엔딩이니까 어,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해피엔딩을 확인하는 그런 어, 시간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